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서서 4,04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4,000포인트 넘는 것도 처음이고 4,042포인트 넘는 것도 처음입니다. 엄청난 날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53만 5천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53만 닉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식시장 분위기가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냐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가장 나쁜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가장 좋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익률 순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1등 시장이 됐습니다. 돈이 우리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해서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 매수해서 올랐나 이를 보니까 최근 일주일 매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매집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많이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많이 올라서 좀 따라가기 힘들지만은 화학 쪽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이게 정유라든지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거, SO 이런 거 있죠. 이 화학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 수익률이 좋네 안 좋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업종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세력들도 뉴스는 나쁜데 좀 매집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반도체 쪽은 많이 올라서 따라가기 힘듭니다만 여기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쪽으로는 지금 자동차 쪽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조선 쪽도 좀 올랐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자동차 쪽은 지난번에 어느 정도 매수 여력이 있다 좀 보여드렸죠. 그리고 조선 쪽은 그동안 좀 올라가다가 상반기 주도 업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주춤거렸는데 다시 지금 힘을 내서 불을 내뿜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리고 유통업 쪽으로 가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 보면 전기가스 여기 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매집한 거를 볼 때 요거 참고하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여기 IT 기술 있죠. 반도체, 유틸리티, 제약, 헬스케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참고하면 좋아요. 미국에 지금 현재 이런 업종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IT 기술인 뭐 이쪽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관련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는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이고 유틸리티는 앞서 말씀드린 여기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공사 이쪽으로 좀 봐야 되고 제약 관련 업종도 우리가 좀 요거 두 개 제약입니다. 제약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여기 미국에서 돈 들어오고 있으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이쪽으로 돈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많이 올랐고요. 이게 이제 끝났어요. 이게 추세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가 끝나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도 몰라도 일단 순환 매매 측면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정리하고 노는 게 좋겠죠. 이 외에 앞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 최근 한 주 매집한 거 보니까 화학이라든지 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2차 전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상한 관점으로 가야지 신규 접근은 안 되고요. 이미 들고 있다 그러면은 들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또 이런 관점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선 말씀드렸던 기억납니까? 조선. 조선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는 고가 대비, 고점 대비 조선은 90% 정도 주가가 떨어진다. 엄청 많이 떨어진다. 근데 오를 때는 끝도 없이 오른다. 근데 거기 어느 정도까지 오르느냐 하면 뭐 맨 마지막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8시 뉴스나 9시 뉴스에 배가 큰 거 나와서 막 조선업에 광고하면 그때 게임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맨 마지막까지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선 쪽은 이런 거 뭐 지표 이런 거 상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막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삼성전자도 지금
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지금 뭐 힘이 비등비등해서 그 한쪽을 죽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패권 전쟁은 서로 양분은 있어도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삼성전자가 포함된 이 섹터는 인공지능 그 관련 분야는 뭐 한쪽이 갈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고 보면은 뭐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간다고 보면 이거는 뭐 지표 상관없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선주처럼 오래 들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어떤 전략적으로 내가 장기 보유하겠다 그런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순환매매해서 돈을 빨리 회전을 시키는 게 더 빨리 버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또 순환매매하는 분들은 정리하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다른 거 살 필요 있는데 굳이 여기 뭐 머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다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저 후성이가 지금 이것도 지금 추세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쉽잖아요. 쉬운데 가십시오. 쉬운데 요거 색깔이 지금 딱 더하기 빼기 하면 쉽죠. 후성은 V에서 추세 진행 중이고 난 없는데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해먹을 기회 많잖아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재밌습니다. 한 1000만씩 넣어가지고 실실 돌리면 뭐 100만씩 200만씩 뭐 짧은 단기간에 쑥쑥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돌리면 재밌어요. 그것도 하여튼 이런 거는 수익매매로 대응을 좀 하면 될 거고 안 들고 있는 경우에 또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파란색 나왔네. 이것도 뭐 지금 추세 진행 중이고 짧게 들어간 분들은 이렇게 오늘 정리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가는 거죠. 돈을 이쪽 저쪽 막 돌려도 됩니다. 파미세르도 이것도 바이어라고 보면 지금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추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좋은 가격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오래 보유해도 되고 그때 내가 못 들고 있다 그러면 안 들었다 그러면 순환매매 측면에서 이런 거 넣을 때마다 이렇게 놓고 가도 됩니다. 다 괜찮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 요 업종 안에서 지금 미국하고 좀 겹치는 부분 한국전력은 여기 유틸리티가 될 거고요. 요거는 뭐 제약이나 헬스케어 그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쳐다보고 미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열로 돈 들어오구나. 2차 전지도 어떻고 지금 정유도 어떻고 화학도 어떻고 싼데 이렇게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조선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SJ 중공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떨어졌다가 오늘 또 불을 뿜었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생매매 신호 났다 아닙니까? 들고 있다 보면 이렇게 이제 다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요거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접근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요. 그 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나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렸죠. 이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거품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거품이 일어나는 게 AI 쪽으로 해서 이거는 정말로 뭐 니죽고 내죽자의 그런 거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새끼가 내 딱 보니까 지금 대마불사 작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지나서 1980년대 딱 올라올 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상납을 해야 되니 많이 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기업가들 사이에서 돌았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대마불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회사를 규모를 키워서 망했을 경우에 이 사회가 따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 투자해서 살려준다 이 느낌이었거든요. 실제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IMF 때 정부에서 돈 투자해서 살린 기업들도 있고 또 그리고 미국도 금융위기 때 정부에서 그 연준에서 돈 투자해서 살렸잖아요. 은행들. 그런 게 대마불사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세월타만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지금 포기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지금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지금 각 기업들하고 연대해서 막 서로 너무 규모가 큰 실현 가능할지 모르는 그런 계약들을 남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제가 AI 뭐 어떻게 관련해서 투자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다른 데또 가서도 국가들하고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새끼가 이 제 느낌입니다. 대마 불사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망하면 뭐 정부에서 돈 투입해서 살려주지 않겠나 이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지금 기업에서 일어나는 부실이다 아닙니까? 그게 어느 날 정부 부실로 이제 증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키포인트 뭐냐면은 지난번 가치투자연구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여기 제가 시향 올라와 준 거 보면 AI 버블이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요거 있죠. 요겁니다. 요거. 여기 AI 버블이라고 보면은 요거 그러면은 지금 대마 불사 작전으로 나가서 여기서 지금 버블이 터진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관련 버블이 터지면은 그럼 각국 정부에서 떴는데 이 말이지. 그 말은 돈 투입해서 다시 살려주지 않겠나 이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AI가 잘못되면 지금 기업이 망하는 정도 떠나서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지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정도는 지금 커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러면 오히려 AI 위기가 종목은 바꿔야 되겠지만은 돈이 더 늘어나는 계기로 지금 삼을 수 있다.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우리의 4,000포인트 넘는 것도 돈이 늘어나서 에브리띵 아닙니까? 전부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AI가 망해도 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다고. 그럼 그 이후에 진짜 거품은 뭔데? 코인으로 지금 돈을 더 찍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코인으로. 코인하고 돈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AI 버블은 지금 정부에서 책임지겠지 이 느낌으로 책임질 거야 분명히. 근데 이 코인 버블은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질겠네. 이거 이제 정부에서 직접 돈 찍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거와 똑같다니까. 신용카드 3천만 원 빵꾸 내놨는데 카드론 돌리다가 부모가 이놈의 새끼 뭐라 해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걔들은 신용이 회복돼서 곧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빵꾸 내도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갚아주지 못한다면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신용불량이에요. 그러니까 못 일어난다고. 이때는 그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막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멈춰서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IT 버블이라든지 이것도 3조 호황을 갖다 댄 사람도 있고요. 100년 전에 버블 뭐 그런 것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버블이 정리 좀 합시다. 일어나는 이 버블이 예전에 했던 건 요거 하나로 종결될 것이다 보면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때 어느 순간 어떻게든 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두 번 다시 산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왜냐면 이 버블이 끝나서 어떤 시나리오로 살아날까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시 떨어졌을 때 사지 못한다고요. 종목도 못 바꾸고. 그러니까 이렇게 AI 버블이 지금 나아가는 게 어떻고 하는 짓을 보니까 이 새끼 대마불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거 떠났던가 살려주던 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럼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시나리오를 세워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거품은 지난 거품은 일단 다르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달랐을 때 가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과정 것이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돈으로 나는 이 시기에 에버팅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인공지능 버블이 터지면 어떻노?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터지든가 말든가 정부에서 커버해 줄 거니까. 이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망해버려서 엎어져 버리면 이거 인공지능 가지고 앞으로 전쟁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린다 이 말이야 인공지능을.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뭐 싸움할 때 전쟁할 때도 이거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살리겠어요. 돈이 더 풀리는 계기를 주게 되겠죠. 그 이외에 지금 또 다른 게 또 코인 법.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여러분들 아마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광안리에서 부산 광안리에서는 드론 쇼 같은 거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닐 겁니다. 한 16,000개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하늘에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돌아다니면서 별거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나라 마치 불꽃쇼 하듯이. 그냥 생각해보세요. 이 드론이 16,000개입니다. 그걸 갖다가 돌려서 지금 서로 충돌하지 않게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드론 기술이 여기 접목이 되면 이 드론이 인공지능이 16,000개를 컨트롤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기 10만 개도 있고 100만 개도 있고 컨트롤이 안 되겠습니까?
저거 하늘을 우리가 서울 하늘에 덮어가지고 중국 놈들이 그 항공모함에 우리도 아마 항공모함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지삼 그런 거 배 같은 거 장보검 같은 거 그 엄청나게 뭐 아니면은 저기 우리 그런 거 큰 배 있잖아요. 우리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배. 거기 아니 벌거선도 괜찮아. 인공지능 뭐 거기 드론 같은 거 엄청 싣고 나가가지고 떼어놓고 한번 확 뿌려버리면은 100만 개, 뭐 1000만 개 이렇게 떼어버려서 서울로 한번 날려보라고. 드론 하나당 1드론 1사람 해서 하나당 하나씩 그냥 죽인다 생각해서 자폭해보라고, 자폭. 그냥 끝납니다, 그냥. 그냥 게임 끝난다고. 그런데 인공지능이 지금 거품이 일어나서 망했다고 해서 회사 몇 개 망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놔둘 참이냐고. 막 놔둘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못 놔둡니다. 그럼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만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겁나지 않게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조선주처럼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알겠죠? 그런데 그래도 조선주도 가다가 조정이 되고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가다가 조정이 되고 하잖아. 그렇죠? 그럼 그런 거 돈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은 더 많이 벌 수가 있죠. 자, 산치를 즐기더라도 좀 똑똑히 즐기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생각 좀 해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걸 계기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가 좀 알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급품 때 돈 벌고 나면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심각하면은 조세 구조가 정말로 불평등합니다. 거기 어떤 거냐면 뭐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한 72%, 그러니까 세금 소득세 72% 되고 종합소득세 한 84, 5%, 또 상위 1% 대기업의 전체 법인세 84%를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세도 부동산세도 상위 10%가 88%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재정이 뭐 한 전체로 치면 상위 10%가 거의 한 대부분을 상위 10%가 재정을 이 세금을 다 부담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한 33, 우리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아닌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 근로소득자는 뭐 근데 어쨌든 돈 버는 사람 중에 33%는 아예 세금 자체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5천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그냥 45.6%가 면세자라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돈을 안 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세금을 10원도 안 내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 우리가 그 우리나라 잘 삽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이것저것 다 쳐서 의료보험까지 쳐서 돈을 못 벌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냥 줍니다. 3천만 원 정도 그냥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돈을 벌면 안 주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시군이죠. 그 농촌 지역에 15만씩 뭐 돈을 더 주니 많이 뭐 2년간 줘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초소득이라서 더 주겠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돈이 가면 세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상위 10%가 거의 다 낸단 말이야. 상위 10%가. 근데 이 상위 10% 중에서도 아예 돈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네 번째로 이민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상위 10%가 아니라 이제 소득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도 영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그냥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OECD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 높냐면 보자 이거죠. 한 33% 정도가 세금을 안 내요. 미국은 한 31%가 세금을 안 내고 일본은 15% 세금을 안 내고 영국은 한 1% 정도가 세금을 안 냅니다. 소득자 중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 비중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국이나 이런 것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돈 벌어서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뭐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어렵지 않은데 가만 놀아도 정부에서 돈 주니까 그냥 쳐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 알고 있다고. 어떻게 사는지는 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돈도 작게 버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자리도 위태위태한데 세금까지 지금 면세자 아마 없어져야 될 겁니다. 아마 세금 다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돈 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돈 벌면은 여러분들 나라 떠나십시오. 젊은 사람들 떠나야 되고. 근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안 떠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 또 그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정리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이 뭐 거의 없거나 뭐 번 돈으로 까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가도 돼요. 버는 게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 버는 게 없는데. 그 세금 안 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어설프게 벌거나 1억 2억 정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쓸 거 많을 것 같죠. 개뿔입니다. 1억 2억 버는 사람들 세금 내고 나면 쓸 돈 없어요. 한 세금 한 2억 정도 내도 한 40% 정도 안 내나? 그죠? 1억 5천 넘으면 35%에다가 35 더하면은 한 38.5%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내게 되죠. 1억 5천 해도 2억 되면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그거 내고 1억 저거 하면은 1억 5천 벌어도 한 2억 벌어도 별로 쓸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 안 돼요. 걔들한테 계속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번에 조금 벌고 나면은 소득을 좀 버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나라를 떠나십시오.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뭐 지금 공짜로 뭐 묵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지금 잔치를 즐기자. 지금 이 시국에도 돈이 녹는 걸 보면서도 내가 투자에 대한 해야 되겠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주식 투자는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나라가 한번 엎어지고 사람들이 심각한 점을 한번 봐야 우리가 부자들을 갖다가 너무 멸시했구나. 그때 물론 그렇게 되면 늦겠지만은 정신을 좀 차리지. 지금 이미 부자들도 많이 지금 거의 부자들한테 상위 10%한테 세금의 거의 한 80% 이렇게 부담시키면서 그쪽이 이제 뜯어먹어가지고 사는 거잖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뜯어먹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나라가. 밑에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게 무슨 나라냐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꿈을 찾을 수 있겠냐고. 없습니다. 이번 주로 벌면은, 밖으로 나와서 더 큰 세상에서 한번 벌고, 또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면 정신 차리면 그때 들어오십시오. 돈 버는 사람들은 버는 사람대로 대우를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도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전한 사회가 되면 돌아오고 그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미기 살려주니까 죽을 때까지 놀아야지 실업급여나 타먹고 놀아야지 실업급여도요 2017년도까지 우리 한 10조 정도 적금이 적립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마이너스인 줄 압니까? 실업급여가 매달 1조씩 마이너스입니다. 1조씩 마이너스 1 나갑니다. 근데 지금 적자가 한 4조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다니고 저도 이거 많이 들어서 합니다. 제 친구 의사하는 애가 있는데 전문 애들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딱 한 11개월 그 퇴직금 받을 만큼 딱 일하고 퇴직금 딱 받고 그만 딱 두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으면서 또 한 8개월인가 이렇게 놀다가 그동안 써먹고 다시 또 다닙니다. 다녀서 퇴직금 딱 받고 한 8개월인가 놀다가 이런 식으로 놀면서 거기 어떤 절세 아니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어떤 기술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런 썩어 빠진 새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골로 가기 직전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노력하고 상위 10%를 하면 다 부모한테 뭐 자꾸 받았다고 찌랄병 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보람을 찾고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끔 해주고 같이 살아나게끔 해야지 내만 뽕 뽑아가고 내만 피 빨아먹는 것처럼 자꾸 내만 못 살게 굴면 내가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해갑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공하면 각자 상황에 맞게끔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이 나라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